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면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온라인 강의 열심히 수강하고 학교에 와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신소재와 우리 생활 단원을 한번 선생님하고 부교재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이 부교재하고 교과서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명의 단계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굳이 이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냥 단순히 현대 문명이 이제 이런 정기적 성질, 자기 성질 활용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간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될 거는 이런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재의 변천까지도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위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신소재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만 또 이 신소재의 정의를 달달달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보면 기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소재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게 만드는 재료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든다라기보다는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서 만든 형태를 신소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신소재다라는 정도는 알아주시고요. 자, 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를 분류를 지금 첫 번째 정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분해 줘야 될 건 도체하고 부도체라는 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은 나오는 건데요. 일단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속으로 알고 있는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절연체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부도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무라든지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절연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 성질, 즉 전기적 성질을 이제 흘려줄 때는 또 전기 저항을 낮췄다가 또 흘려주지 말아야 할 때는 전기 저항을 높였다가를 조절하는 반도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겠죠. 자,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 물질로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온도를 조절해서 이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저마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반도체는 이 실리콘과 저마늄 등과 같은 순수 반도체하고 순수 반도체의 불순물을 도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첨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도핑해서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한 불순물 반도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수 반도체, 두 번째 불순물 반도체. 자, 여기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해주시고, 그래도 선생님이 나온 거니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 가전자가 4개인 실리콘, 저마늄과 같은 순수 반도체에 더하기를 해서 원자 가전자가 3개인 알루미늄, 붕소, 인듐, 갈륨 등을 첨가한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4개의 원자 가전자를 가진 실리콘, 저마늄에 플러스를 어떤 걸 플러스하냐면 원자 가전자가 5개인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을 첨가한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는 원자 가전자 4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공유 전자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P형 반도체는 여기 비어 있는 곳이 하나 있고요. 양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남는 전자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여기 있는 원자 가전자 개수에 따른 차이겠죠.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이오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이오드는 이제 PN 접합을 이용하여 만든 소자이다라고 나와 있죠.
P형 반도체를 전원의 양극에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전원의 음극에 연결하게 되면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를 차단해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류작용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있거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류가 교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전지에서 나오는 게 직류거든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 앞에 발광이라는 말이 붙었죠. 빛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LED가 발광 다이오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의 장점은 전력 손실 자체가 적고 수명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크기 자체도 작아서 최근에는 형광등 대신에 이 LED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 레이저 등 제작에 이 LED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발광 다이오드 그림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준은 항상 교과서가 기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트랜지스터가 나오는데 이 PN 접합에 P형이나 N형 반도체를 추가하여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PN만 붙어 있는 게 다이오드였다면 여기에 추가가 된 형태가 트랜지스터입니다. 증폭 작용 및 스위치 작용을 하는 반도체 소자로 되어 있는데 이 PNP형과 NPN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P를 붙였으면 PNP 그리고 N을 붙였으면 NPN형이 되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매우 작게 소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소비 전력이 적고 발열 자체도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집적 회로라고 하는 형태로 거의 모든 전기기구 안에 이 트랜지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나오는데요. 강자성체는 이제 자석 근처에 두면은 자석이 강하게 끌려오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 자성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드디스크에서도 이 강자성체를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상자성체는 자석 근처에 두면 자석이 약하게 끌려오지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적 성질이 즉시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반자성체도 자석 근처에 가져가면 자석이 밀려나는 물질이에요. 반이라는 게 반대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구리라던가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에 너무 많은 큰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신소재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초전도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병행해서 좀 봐줘야 될 분들이 많아요. 자, 1911년 네덜란드의 오너스라는 사람이 이 수은의 온도를 낮추다가 약 4.2 켈빈 온도에서 수은의 전기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전기저항이 사라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항이 제로가 됨으로써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하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한 발견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초전도체 한번 볼게요. 초전도 현상을 물질의 온도를 낮췄을 때 특정 온도, 이거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런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초전도체는 전류가 흘러도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참고로 자,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하고 이 전류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충돌 때문에 이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발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저항이 없음으로 해서 열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력 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면 자기장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공명 영상장치, 핵융합장치, 입자가속기, 초전도 컴퓨터 이런 사례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 그림들까지 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으나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이스너 효과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학습지 풀 때도 마이너스라고 많이 쓴 친구들이 보이던데, 마이스너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놨을 때 초전도체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하면서 자석 자체를 밀어내버리는 이 반자성을 강하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붕 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 부상 열차의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MRI하고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읽어보세요. 과학적 상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험 칠 때 이 내용을 다 외워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정리를 잠깐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백지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백지 복습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현재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정리해보고, 정리하면서 못 적었던,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은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그리고 뭐 기숙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수업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학교에서 웃으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